인생과 인생 사이 49화 궁합편 시작하겠습니다. 궁합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핵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움의 무게를 외로움의 시간에 덜어내면서 혼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새 정부, 예정된 새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퇴보할 시점이 아닌데, 제가 주역점을 쳐보니 이제 브런치에 올려놨습니다만 순리를 제대로 어긴 거죠.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그런 사람을 뽑아놨으니 실제 취임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훤합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 꼴을 보고 있노라니.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정치를 잘하라고,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욕심이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쪽 정권은 원래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했던 자들이고, 특히 이제 일본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미국에는 철저히 굴종하는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대결 구도로 가는 거고요. 또 평화는 없고 전쟁은 가까워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건 아마도 여기 몇 분 주알지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마음이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죠. 최근에 열린공감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표 행위가 있었죠. 그런 제보를 받고 그런 정황을 쫓아서 계속 취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능히 이제 그럴 만하다. 열린공감TV 제작진의 추론이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 영화처럼 중간에 이제 이익 배정에 불만이 있는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좀 기대하자니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시골 동네에 표들을 돈으로 산 일이 벌어졌죠.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어쨌든 열린공감TV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 다음 정권에 들어서서 참 많은 괴롭힘을 당하겠다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2달 동안 관련 법안들 통과시키고 해야 되겠죠. 사실 지금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저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인수위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해외 정상들이 왔을 때 의전도 안 되는 곳에 털을 잡고 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절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 해외 유권자들이 50여 프로, 한 19점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죠. 그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도 적다고 봐야죠. 브라질을 보면 우리 미래가 좀 보여요.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제도가 우리하고 달라서 연임이 가능한데, 위기의 민주주의 다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룰라 대통령이 이른바 반동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탄핵됐고, 같은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그 여성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 국민들이 우둔해서, 그죠?
그 보수 정권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차반이 났잖아요. 세계 경제대국 8위에서 나락으로 순식간에 처박혔죠. 그런 세월을 보내니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선거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최소 20% 이상 차이 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피를 흘려야만 되는 나라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역사는 늘 피를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입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 2년 후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죠. 특히 이제 지방선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이후에 총선에서 아마도 국민들이 몰표를 줄 거라고 보는데 수많은 실정을 할 거기 때문에 200석 이상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몰아줌으로써 중임제 개헌해서 현 대통령, 이제 다음 대통령 5월 10일 취임하는 그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4년으로 끝내고, 그 다음 우리 정권 재찾아와서 이제 8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겠죠. 하여간 흔히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민주당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좀 쳐내고,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이 위기를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이제 개인적인 뭐 연인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라면 이렇게 그리움의 무게를 홀로 남은 우리가 각자가 외로움의 시간에 이제 덜어내면서 혼자 가는 것이죠.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결국 혼자 남는 거고, 즐거웠던 순간들도 나이 들면서 사람들도 떠나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잊혀진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훌륭한 걸출한 인물은 다시 리더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정치인이 국민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우리 국민들이 그 리더를 보호했죠. 들고 일어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맡겨서는 안 되죠.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세대 갈라치기 뭐 등등등으로 국민들이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으나 어리석은 사람들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 시기가 다가온다.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애매해진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기운 내시고, 안타까운 선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될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무속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은 해요. 인정과 긍정은 다릅니다. 저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긍정하지 않아요. 불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교는 가장 위대한 철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를 존중하고 불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겁니다. 스님들의 간화선 사례도 읽어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어쨌든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긍정할 수는 없죠. 저는 그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영화적으로 공상과학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곡성 같은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서양에서는 뭐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속성이 강하지만 미라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들이 무속의 힘을 빌었다는 것은 선한 영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령을 불러서 악령의 힘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정치적으로는 이제 국민을 호도하고, 그 쓸데없는 공약, 여가부 폐지 같은 거 혹하게 만들어서,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사병들 월급 200, 이 말도 안 되는 거 좀만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공약 정리 뭐 이런 얘기를 인수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현대사 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돼야 된다. 진보 교육감들 다 뽑아줬는데 뭐 했나 모르겠고 교육제도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전히 암기하고 시험 보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형태는 돼야 되죠. 그런 형식을 갖춰야 돼요. 토론 수업, 그 다음에 논술 시험. 그래야 독서를 하게 되고 토론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그런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 개개인이 키워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얘기예요. 정말 깝깝합니다. 어쨌든 힘들내시고 우리가 순리를 어긴 것은 맞다. 지역의회에서 그 괴를 딱 제가 영상 지난주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천지비괴를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점을 쳤을 때 와 풍지관계가 천지비괴로 변하는 그런 점괘가 나왔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임마 나는 이걸 원치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순리를 어긴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 시공이 어그러진 거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 땅에 내가 예정된 좋은 기운을 줬고 좋은 리더를 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우주로 보면 너희들 왜 그 순리를 거슬렀니? 사람도 순리가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재, 파재의 위기에 있을 때 그런 운에 이제 제극인 걸리고 그러면 돈에 미쳐가지고 막 사업을 하거나 막 투자에 나서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순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올해는 뭘 하면 돈을 크게 잃거나 할 수 있으니 완전히 몰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걸 하는 대신에 직장 나와서 사업하는 대신에 직장이 힘들어도 좀 버티고 몇 년 후에 좋은 때가 와. 그때가 순리야.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준비해. 네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회사 다니면서 그런 무리 없이 그때에 맞춰서 운이 붙어주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순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리를 어겨요. 순리대로 가지 않아요. 저도 젊을 때 그랬었고요. 젊을 때만이 아니라 40대도 그랬었고요. 왜? 정말 그렇게 돼요. 그 욕망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요.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쓰면 안 되겠구나가 저절로 그야말로 무의로 될 때까지는 인간은 끊임없이 에너지에 휘둘리면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답함을 좀 푸시고 명리 공부를 통해서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궁합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죠? 경호, 의류, 무인, 개축. 지난번 실제 상담한 사례 아주 깊숙한 얘기는 안 하고요. 자, 보시죠. 궁합을 어떻게 보는 거냐. 첫 번째,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그릇을 봐야 돼요. 내 사주 그릇이 돈 이런 걸 떠나서 궁합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성이 들어왔을 때 나의 배우자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 내가 내 성격이 강해서 엄마고 못살게 굴진 않는가. 내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을 상대가 못 이해할 그런 성격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알면 사실 자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툴 일도 안 다투게 되고. 그리고 내 에너지가 배우자가 들어오면 잘 안 풀리는 구조. 이런 것들 있어요. 그렇던 이제 정말 그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 편인데 사람 결혼해야지 뭐 시행착오도 겪고 하지만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 젊은 사람들 궁합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제 제자 같은 경우 정말 큰 인물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 큰 길을 향해 걷는 과정에서 여자로 인해 발목 잡히거나 가정의 풍파로 인해서 힘들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내조를 받아가면서 물론 여자도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기 길을 큰 걸음으로 걸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여자를 만나야 돼. 근데 명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죠. 그거예요. 명리를 모르면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러거든. 그럼 자기 그릇이 쪼그라드는 거죠. 어쨌든 이 사진은 6월의 무토입니다. 6월 뭐예요? 상관. 상관이니, 근데 같은 상관이라도 6월의 상관이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속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 금이니까 뭔가 살기와 관련된 이런 상관이에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보면 신금이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 보석과 같은, 그죠? 예민한, 정교한 이런 속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훨씬 그 디테일함의 강도가 센 거예요. 그다음에 서늘한, 살벌한, 그죠?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상관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회가 어떤 기술을 익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정교한 기술 같은 걸 배우면 좋아요. 그걸 기본적인 숙제로 하늘이 내려주는 거죠. 상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성, 특히 정인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에 지식이 자극하니까, 지식이 제어하니까, 지식의 통제를 받으니까 지식 기반의 지적인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인성이 없다면, 요 정인이 없다면 무슨 자격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을 써서 이 칼을 쓰고 뭐 이런 형태로 되는데 자격을 갖고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관월인데 여기 이제 경신, 식상이 다 들어있죠. 천간에 딱 띄웠어요. 식신으로. 내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전문가라는 것을 연간에 딱 띄웠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전문가의 기질이 있어. 이런 거죠. 반드시 자격을 갖고 써야 되는 기술이다. 이런 의미고. 그런데 옆에 을목 정관이 있네. 정관. 내 정관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관은 내 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도 되고, 정관은 내가 바른 사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상관 위에 올라 있으니 이게 또 절지죠. 옆에 또 경금이 올라와서 딱 묶어버렸으니 을목은 위태로운 거예요. 오행적으로 봤을 때 목이 잘리기 쉽죠. 살리기 등등한 숙살에 가을에 태어났고 절지를 딱 만났으니까. 그러면 을목이 위험하네.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을목이라는 생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써준다라는 거죠. 그게 활인업이든 그런 쪽 통칭해서 이제 그 범주가 활인의 범주라는 거죠. 이번은 그걸 미용업으로 썼어요. 칼과 가위를 가지고 을목, 그죠? 을목을 자르고 다듬고 하는 에너지로 써서 개운을 했다 이런 거죠. 밑에는 내가 편관을 갖고 있습니다. 편관. 이 편관을 갖고 있으면 자기 명예욕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강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걸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쥐장관을 보면 되죠. 무병갑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상생 이런 거죠. 자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나중에 내 관을 차릴 거야. 회사로 보면, 조직으로 보면 나중에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직장에서 내 전문성을 을경합으로 합으로 딱 엮여가지고 쓰되 요 일지 시기가 되면 내 직장을 내가 열어서 축토 겁재들이 이렇게 밀어주니까 겁재들과 함께 겁재 속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겁재들이 관대시켜주는, 겁재들이 벌어주는 돈을 내가 합한다. 그러니까 겁재들을 잘 써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주. 이게 무제사주는 아니고 여기 재가 딱 있잖아요. 근데 얘 근이 여기 있어. 그죠? 요 근이 어때요? 겁재야. 겁재 속에서 개수가 드러났고 겁재가 개수의 근이 되어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돈 벌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 거 차리면, 그죠? 내 회사에 딱 붙어가지고 갑기합 지장간에서, 그래서 내가 만든 관에 속하여 일한다 이런 거죠. 이들이 돈을 벌어준다. 이들이 이 사회의 유금, 나는
요 원진 걸려 있는데 이건 이제 궁합적인 거 조금 있다가 나도 사회에서 이 식신 전문성을 썼던 사람의 유축합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회에서 나도 이 자격 갖고 써야 하는 요 식신의 전문성,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으니까 여기 문에서 보면 이제 재성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재성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겁재를 얼마나 내가 잘 뽑고 그들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죠. 성격은 어떨까요? 이게 천간에서 이게 이제 남자로 보면 정관이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그죠? 이 정관을 내가 딱 붙어버리니까 정관과 을경합은 겉으로는 완전 뭐라고 해요? 닭살 커플이죠. 이게 식신이라는 것은 본능 에너지, 내 몸 이런 거거든요. 원래 식신이 의식주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마음도, 내 육체도, 내 본능도 이 남자하고, 근데 이 남자는 내 품에서 올라온 남자인데 편관인데 정관으로 딱 이게 사회에 드러나는 남자 이런 것도 되죠. 이 남자가 그냥 내 본능을 딱 사로잡은 거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 남자도 좋긴 한데 이 여자의 사랑 에너지와 딱 붙는데 그 사랑 에너지가 나는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남자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죠. 사랑의 코드가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인용원진으로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여기 풀이 남자야. 아주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풀이 남자인데 이 칼하고 가위 가지고 막 쓰다듬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프잖아. 어디 상처도 나고. 그죠?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 너무 예리하고 그래서 삽으로 처음에 좋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건 너무 사랑이 과격한데 야 그건 사랑이 아닌 거 아니니? 너무 참견이 심한 거 아니니? 너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니? 너무 나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남자는 오화를 쓰고 싶어요. 아니 좀 그만하라고 화급금. 나도 식신 있어. 네가 하는 방식이 조금 심한 것 같아. 좀 밀어내는 거죠. 좀 조절해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느껴지죠. 또한 이 인목은 원진, 이 여자의 상관, 대살, 그러니까 성격이 좀 욱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 근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성을 좀 써줘야 되는 거죠. 자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좀 해야 된다.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목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겁재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없는 커플은 없습니다. 사주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든요. 오행을 여기다 다 담을 수 없고, 그죠? 이게 오주 이게 십자라고 해도 그럼 완벽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항상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로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궁합인데. 이따가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요. 남자는 이게 딱 보니까 양팔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 이런 거죠. 근데 술월에 태어났어, 술술. 그래서 이 편인월에 태어났으니까 편인적 사고, 생각, 외로움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 무제사주죠. 그리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남이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특수 분야의 예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신정무니까 이제 신금이 이렇게 다 튀어나왔고 정화 대신에 병화가 튀어나서 이게 식신제사라는 사주죠. 그렇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성을 볼 때 그 외로운 마음이 해소되고 이러는 거죠. 또 이 경술간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간지죠. 괴강간지 아닙니까? 나도 그런 월에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식신을 쓰는 사람이야. 공교롭게 여자도 식신, 남자도 식신을 여기다 이렇게 뒀죠. 근데 여기 월간에 비견이 있으니까 비견이 쓰는 식신 나도 쓴다 이런 형태예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내 앞에 사람이 했던 거, 사회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이들을 도와서 이걸 같이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임수를 보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내 상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오화라는 정관, 이 정관은 이 술토 사회에서 내가 술토 사회에서 술중 정화가 요 밑으로 나한테 온 거죠. 정관 틀. 그러니까 이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고독하고 그 인호술 이제 여기 또 운이 해자 쪽으로 가니까 인호술은 문명 사회가 이제 저무는 그래서 정신 사회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관문이란 말이에요. 수레천문의 관문. 그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술토 자체가 이게 스님의 글자고 그죠? 종교명리 철학의 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속성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졌다. 그래서 편인적 예술, 남들이 안 하는 특수한 분야에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음악을 하더라도 서양 문학 뭐 이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국악 이런 거죠. 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판소리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런 사회에서 어떤 틀을 이렇게 나한테 전해줘서 오술합으로 딱 엮어버렸죠. 이 사회의 틀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것에 인호술 삼합 왕지 틀로 묶였잖아요. 틀로 인호술 삼합하면 어떤 조직성, 단체성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부모공이고 조상공이고 이렇게 하니까 딱 묶어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안 돼. 따라 그런 거죠. 이건 편인인데 부모자니까 부모의 생각들 속에서 나온 어떤 정관적 틀 이런 거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상관이 있으니 항상 벗어나고 싶은 깨트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고 싶은 원래 이제 음악을 했었거든요. 틀을 벗어난 사회의 틀을 벗어난 이게 자오는 둔해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틀을 벗어나고 하는 상관적 일탈하고자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틀을 깨는 그런 음악을 했겠죠.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나? 힙합 같은 걸 했어요. 가사도 그렇고 이 정관적 틀을 깨뜨리는 상관이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형식, 가사 이런 음악을 했겠죠. 그런 음악. 그런데 편인이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 그런 이런 통제를 받는 그런 마음 이런 걸 내가 거부하는 그죠? 인호주 삼합의 왕지를 쳐버리는 내 상관으로 그리고 운에서 이게 식상 에너지가 잔뜩 오니까 처음에 힘이 강해져서 그런 음악들을 추구했다 이런 거죠. 틀을 깨버리겠다. 식신제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고 나를 괴롭게 하는 틀 나는 원치 않는 어떤 원칙을 내 밑으로 놓고 지켜 하는데 벗어나고 싶은 상관적 일탈성 상관의 혁신성 혁명성 이런 것들을 음악 형식으로 담아서 세상에 드러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못하게 하니 재성운이 이렇게 강하게 오니까 돈 벌어 식신생제 음악 좀 쓸데없는 거 그만하고 근데 이 무제사주인데 이렇게 갑인이 딱 오니까 잘난 여자 예쁜 여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호술 삼합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쫙 한눈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충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지니 이 틀에 내가 이제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수생목으로 하니까 여기에 튀어나온 얘도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 식신생제로 가버리니까 식신제살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그러면 식신생제 재생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에너지에 통제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의 문서 인호술로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 이 여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다른 업종으로 바꿨다. 돈 버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 수많은 인호술의 화기에 이 커피가 달궈지고 그러면서 이 커피 숙이 물로 만들잖아요. 커피를 볶아서 물로 커피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업을 한다.
특히 이제 식신은 제조, 생산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상관은 그걸 이제 영업, 판매, 유통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릇을 보면 남자가 들어올 수 있죠. 남자가 이렇게 사회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는 옆에 쟤를 보고 있고, 그죠? 이 쟤라는 것은 이 편인적, 뭐예요? 문화, 편인과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무기합화하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이 인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쟤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욕망은 을경합이 돼요. 명예를, 내 브랜드를 갖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남자는 이 자체는 무제사주인데 운에서 갑인을묘가 제대로 왔기 때문에, 그죠? 인호술로 딱 붙기 때문에 이렇게 미혼이 이렇게 삼합으로 일지궁 포함해서 딱 삼합으로 붙어버린 그때 결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자매형 묘파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무제사주가 이렇게 강력하게 와서 재를 추구하는 쪽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충이라는 에너지를 잘 소화하게 해주고, 이 갑인이 굉장히 좋은 거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자매 묘파에서 조금 불안한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잘 능히 이 운에서는, 재성대운에서는 그렇게 부인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 부모가 준 나의 틀을 깨뜨리고 싶다, 진술충으로. 그런 틀을 깨고 나중에는 이 나이대가 되면 다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역으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이게 삐딱하게 가요. 상관의 일탈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틀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다시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자진, 신자진 이렇게 가삼합을 딱 이루면서 식상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에너지가 여기 이제 관이 굉장히 강해지는 운이고 식신제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건 그런 욕망은 굉장히 있어요. 이때도 식신생제 재생살 스타성을 갖는. 그래서 적어도 유튜브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음악을 드러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것이 나중에 이 상관 에너지를 잘못 쓰는 건 미리 방지하는 것도 돼요. 나이 들어서 막 그런 쪽으로 삐딱하게 가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내 자리를 벗어나겠어 이런 것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해서 드러나면 나중에 스타성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 양팔통의 그런 에너지, 이게 또 뭡니까, 욕정관이라서 내가 세상에 내 브랜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져. 이건 절대 이런 타고난 원곡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특히 이렇게 수월에 이런 에너지를, 식상 에너지를 어릴 때 충분히 겪고, 그래서 아무리 이런 운을 이제 재관을 이렇게 흘러서 돈으로만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타고난 끼 이런 것들은 이 재성운이 지나면 나는 스타가 되었어만 해. 이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부모가 영원히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엮여 있는 것도 부모와 인호술 삼합으로 엮여 있으니 그 부모의 부모가 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도 그대로 내려오다. 내가 그걸 이어받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런 육충대운에 그런 게 깨져요. 인호술 삼합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나는 이쪽 내 상관을 쓰는 쪽으로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 버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사주가 이제 좋은 것은, 그러니까 무제사주인데 재성이 와서 이런 합을 이뤄주고, 오술인데 인목이 없죠. 인목을 여기다 갖고 있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인호술 삼합을 완성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가만 보면 오술, 유술, 인오, 자축 다 합을 이루고 있는 사주예요. 이것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냥. 참고로 천간합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토인데 여기가 개수일간이다, 이렇게 천간합이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적으로 딱 보면 처음에 소개팅 같은 거 해도 그냥 끌리는 거야. 기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도 잘 통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소개팅하고 그러면 왠지 이 사람이 내 인연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일지합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걸 겉궁합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 뭐 속궁합 이렇게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주 내밀한 부분, 세세한 것까지, 마음속 깊은 것까지 뭔가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다 딱 이런 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속궁합이니까 같이 잠자리를 해도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속궁합이 잘 안 맞고 그러면 딱 알아요.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하면 잠자리를 같이 안 하게 되고 멀어지고 내 기운을 뺏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겠죠. 이 삼합을 완성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일지가 딱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인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지도 이렇게 자축합 딱 되면 말년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각각의 궁, 각각의 사주에서는 좌우충, 내 배우자 자리와 자식 궁이 충홀하네. 얘는 좋네. 근데 오히려 여기에 또 원진의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그 해소를 겁재가 하네. 아까 이제 그 겁재성을 일부러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런 위험성은 사실 어느 사주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특히 부각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좌우충을 인호술로 만들면서 또 자인오 이렇게 해소하는 에너지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술로 해서 이게 조상궁, 그러니까 이렇게 삼합의 에너지가 연지 삼합이 같이 이렇게 만나면 그것은 이제 이른바 인테리어 풍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잠자리 할 때 어쨌든 부부가 같은 곳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쪽 방향을 일치해서 잘 수도 있고 바이오리듬도 맞게 되고 참 좋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 관점에서 보면 전생의 인연이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혹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전생의 가문과 가문이 인연이 있었어. 이미 오래전부터 만날 운명이었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회궁의 유술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인연이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이 편인사회에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상관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 형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사회 공예에서 이미 인연이 생기고 그렇게 만나면 훅 가는 거죠. 너무 잘 맞거든. 부부의 인연이 이렇게 각 지지마다 이렇게 합을 이루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천생연분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 재성운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항상 이런 거. 내 기질이 강하다. 특히 이게 신사대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상관이 올라와서 식상 혼잡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는 딱 엮여 있는데 신금이 와서 건드리면 상관 견관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을목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고치려고 하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런 거죠. 사 갔다 오면 이제 사유축 그래서 상관 에너지가 더욱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에너지를 아주 강하게 안 쓰려면 나는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 있으면 원진 걸린다 이런 얘기. 나는 모르겠는데 나의 겁재성, 이 투쟁성까지 가미되어서 내가 나는 배려한다고 배려하는데 사후로 인성도 또 커지니까. 근데 이 인목의 사유축에 딱 갇혀가지고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도대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감정을 갖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거죠. 그 이제 그런 에너지를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미용 헤어컷을 하면서 찾으면 해소하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로 이 에너지를 소화해 줘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남자가 이 갑인대운의 올해 이민월인데 올해 이민년인데 다들 이제 인옷을 딱 걸려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운 이게 딱 동했고 결혼하는 운인데 나는 이 남자를 일종의 사유축으로 제압하는 형태로 결혼하는 거고 이 남자는 그냥 합을 딱 이루어서 배우자가 내 안방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운이죠. 그리고 식신생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인호수 삼합을 이루면서 이 임수가 이렇게 동해서 나는 해외 가서 살겠어. 해외 가서 재성 활동을 하겠어. 인호수 삼합을 딱 이루어가지고 해외 가서 살려고 하는데 역시 결혼하면 해외로 인호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해외 가는데 결혼해서 같이 가라. 해외 가서도 이 상관식신 해외 가서 열심히 자격을 더욱더 따서 이게 이 자격, 이 언어 공부도 되고,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금은 미국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잘 맞고, 그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워서 언어 능력도 조금만 하면 굉장히 탁월해져요. 그래서 이 해커다는 할 때 굉장히 섬세한 전문 용어를 구사하고 그러면 디테일하잖아요. 요구사항이 고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혀 엉뚱한 머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아직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열심히 연마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해외 가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37세 이후에 충분히 언어 실력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내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겁재들을 이제 고용할 이 여력이 될 때마다 한 명씩 뽑으면 그들이 내 돈을 벌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서 자격을 많이 따라 있어요. 좋은 미용실에는 자격증을 딱 액자에 넣어서 붙여놓잖아요. 그런 서티피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럴 때 내 재능, 기술이 빛이 나는 거죠. 가치가 있네.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딱 사로잡힌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물상이 이게 관성이니까 이게 남자 전문 헤어컷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잘 쓰는 거죠. 끝내주게 쓰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를 남편하고 써봐 잘못하면 남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반드시 해야 문제가 없다. 이 사람도 식상등재의 부인을 사랑하지만 그 에너지가 원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가 그렇게 흐르면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식신은 원래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일이야. 오랫동안 하는 일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천생연분이 잘 이어진다, 이런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궁합은 먼저 자기 사주 그릇을 잘 봐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그죠? 나는 성격이 거지 같은데 배우자를 막 괴롭히는 사주인데, 그리고 나는 배우자를 잘 되게 하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위 말하는 신약인데 내 사주에는 근이 없어. 배우자를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러면서도 배우자를 막 갈구기만 하고 뭘 실패했는데 좀 용인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힘내 자기야,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인상 쓰고 잠자리 안 하고 이제 그래 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측면도 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상대의 그릇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 건강이 망가지고 이런 궁합은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또한 내 그릇에 배우자가 들어오면 배우자가 아플 수 있거나 발전이 더디거나 혹은 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나 이런 궁합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것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연이 안 되기를 바라요. 잘 안 풀릴 거니까. 그리고 내 사주 그릇이 난 공부도 안 하고 자격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좋은 의미에서의 하루살이, 김어준 얘기하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야. 현재를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책 없이 막 살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뻔하죠. 삶이라는 게. 힘들어도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개발서적 개발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좋은 여자를 만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그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길 바래. 욕심이죠. 그런 사람 안 들어와, 죽어도. 자기 사주를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일간합의 기운, 지지합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해요. 일시는 내 가정, 내 사적인, 그리고 말년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지합이 쭉 이어지면 좋죠.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사주에 이제 일지공을 낀 상태에서 원중기문 같은 게 걸려 있거나 충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해소하는 글자를 상대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헤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 운에 그런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렇게 잘 연결해주고 형충파열을 해소하는 운이 이게 오게 돼요. 그럼 그런 것도 안 오면 헤어져야 되냐? 아니죠. 그런 에너지를 내가 잘 만들어 써야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 발전시켜주는 궁합이 제일 좋은 겁니다. 특히 각자의 전문성,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부라고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신혼 지나면 그것도 딱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중화되면 늘 붙어 있는 거 안 좋죠. 알아야 사람이 다 그 타이밍이 다 오거든. 그때 자기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 기질, 남자 사업처럼 스타가 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면 계속 불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괜히 그게 또 배우자한테 간다고,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꼬였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한데 절대적이 아니다. 완벽해. 그럼 완벽한 걸 하늘이 내버려 두겠어요? 심술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사주라는 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운에서 그 완벽함을 또 깨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사주나 이런 병이 있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약이 들어와서 이 병을 치유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없으면 내가 약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의 강함을 알면, 이 사주는 남자도 강하고 여자도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고 말도 서로 조심하고, 애정 표현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사랑 안 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 번만 거꾸로 갔지? 이게 미리 나왔네. 어쨌든 그럴 수 있죠. 요 위에서 보세요. 이 관이 원래 을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건 간목은 극하는데, 이 임목은 극하는데, 이 정관으로 사회생활하는 드러나는 이 남자는 무토를 이렇게 장식해주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빛내게 하는 남자, 나를 드러내게 해주는 남자이며, 또 나의 터전에서 남자는 잘 자라요. 근데 이게 잘못 쓰면 내 식신에 딱 묶여버리기 때문에 남자를 내 틀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관인상생, 남자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인성운을 만날 때 부드럽게 관인상생 이렇게 오는 면 좋은데, 그런 운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병오년 이럴 때. 그런데 다소 강압적인 내 사랑으로 남자를 낚아채는, 그러니까 내 사랑의 틀 안에 남자를 넣으려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원래 무죄성이기 때문에, 원래 무죄라는 건 내 사주는 원래 여자 없어 이런 거예요. 운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을 때 지나가면, 그런 에너지가 지나갔을 때, 그죠? 그 애정이 식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자가 이 남자의 에너지를 읽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면서 자기를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격을 알아야 돼. 성격이라는 것은 아까 이 식상이 굉장히 강한, 여기 무제사주에, 그 다음에 양팔통에 나도 식신제사를 하나 해결사가 될 거야, 스타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것들. 이 성격은 또 내향적이냐 외향적. 이 식상이 강하면 애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을 절대 감추지 않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 그렇죠? 남자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상관경관하는 그런 에너지가 식신으로 드러났으니까 고집들이 있다. 그래서 외향적인 것이 있죠. 물론 이 편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편인이 이 상관을 제어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에이 참자, 이런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그걸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그런 꿍 하고 답답한, 고독해하는 부정적인 이런 편인의 성격 같은 것이 해소가 되겠죠. 이 성격과 기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다혈질 뭐 이런 것은 이제 기질이죠. 다혈질 성격.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서로 좋을 때는 그래도 이게 서로 부딪혔을 때에 이제 그런 기질들이, 이 남자도 인호술로 붙으면 화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승질나면 이제 확 터져 나오는 거고,
이 여자도 밑에 상관 대사 아래 이 강력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확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것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인을 갖고 있는 여자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많이 해주길 바라죠. 근데 이 사랑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신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와야 되는데 정관이면서 유자 이렇게 하면 귀문 자유파 이렇게 되면 유자파 이렇게 잘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왜곡돼서 들어오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놈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것들이 또 귀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왜곡된 사랑이 자꾸 들어오니까 지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육체적인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너는 왜 그거만 바라니 이렇게 되면 이 새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유격이 강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미친 듯이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주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자기 성격 기질 심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한다면 이제 신혼의 단꿈에서 벗어나서 다시 생활인으로 서로 돌아갔을 때 서로 트러블 없이 잘 현명하게 지낼 수 있죠. 권태기도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권태기도 잘 넘어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좌우충 이런 거 봤듯이 이런 형충파의 문제, 원진기문의 문제, 격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 기질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항상 말 안 하고 한 일주일씩 지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이 여자는 아닌가 봐. 이 남자는 아닌가 봐. 이럴 때가 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궁합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데 궁합 보고서 둘은 아니야 헤어져.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에 따르지 마시고 제일 멍청한 게 그거죠. 제일 좋은 건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것. 그건 제일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이러이러한 차이 다 서로 극복하겠다는 바람을 절대로 그런 다짐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에 서약을 하죠. 결혼할 때 그거 절절하게 늘 떠올리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단연코. 부족한 걸 서로 채워가는 것이다. 근데 궁합을 이해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명리적인 것을 전혀 이해 못해도 좋은 명리가의 조언을 따라서 이러이러한 성격들, 이러이러한 기질, 그리고 내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심리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시켜주고 그런 것을 잘 메모하기 위해서 트러블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게 하고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이런 성격들을 이제 트러블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일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돼.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좋아해 하세요. 원래 일해야 서로 발전하는 사주예요. 등등등 이런 걸 이해할 때 자기 이제 뭐 돈도 넉넉하고 일도 잘 되니까 집에서 쉬어. 자꾸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런 것은 조언이 아니야.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각자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사회활동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다. 완벽한 궁합 없다. 완벽해 보이는 궁합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서로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성숙이 뭐 집에서 열심히 예능 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교양도 쌓고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 학창시절에 다 한 번씩 학교에서 배웠던 수필이죠. 피천득의 인연. 거기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인연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궁합적으로 좋다고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궁합적으로 나쁜 인연이라고 나쁜 인연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아는 순간이 와요. 특히 이제 명리를 이해하면 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요. 자기만의 인연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게 결혼 인연이 왜 결혼했는가, 왜 결혼까지 이어졌는가 알죠. 그 인연. 근데 결혼 제도라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연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결혼하고서도 누군가를 만난다. 다 인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 인연이 대세운에 세팅되어 있어요. 피해가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나서 그걸로 좋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갈등도 빚고 해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 비슷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누군가는 망가지고 그런 거죠. 지혜를 그래서 나이 들면서 계속 가져야 된다. 인연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인연, 보낼 사람 보내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이게 인연이다. 그리고 그리움 하나 정도는 갖고 사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움은 이렇게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씩 덜어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힘든 시기들 잘 이겨내시고 더 좋은 날이 극적으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